2교시 수업 마지막이 또 그냥 갑자기 중단이 됐죠. 수정을 이 현금 흐름 도식화한 거를 수정하려고 지우개로 막 찾아가지고 수정하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녹화하던 게 다 끝이 나 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 누른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2교시 수업이 중간에 딱 끝이 나서 3교시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3번 문제 연장 선택권 그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물음 1에서 추가해서 당초 리스 계약에 리스 종료 시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갑회사가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가정하라. 단 연장 기간의 리스료는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2년이 추가되는 거예요. 2000X6년, 2000X7년. 10만 원이 더 추가되겠죠? 10만 원. 그러면 종료 연장권이라고 연장 선택권이 그 행사가 거의 확실해지니까 연장 선택권이 있을 때 리스 기간은 이제 5년 더하기 2년 해서 7년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 선택권이 있을 때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에 곱하기 7년이 되는 거지. 7년 5% 연금의 현가. 문제에서 당연히 이 현가는 주어집니다. 아니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전자계산기로 1.05를 7번 제곱 3승, 4승, 5승, 6승, 7승까지 계산해야겠죠. 우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578, 637이 됩니다.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물음 1에 추가해서 당초 리스 계약에 다음과 같은 리스 종료 선택권이 이번엔 종료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갑회사가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가정. 그러면 종료 선택권 행사 시점은 언제다? 2000X4년이 되니까 리스 기간이 어떻게 된다? 종료 선택권을 행사하면 리스 기간은 몇 년? 4년이 되고 그 다음에 종료 선택권을 행사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대요. 일단 이거는 다 없어지고 플러스 위약금 얼마? 8만 원. 그러면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 때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 프레젠 밸류는 10만 원 곱하기 몇 년? 4년 5% 연금의 현가 개수를 찾아서 곱해주고 더하기 8만 원은 어떻게 한다? 곱하기 4년 5% 현가를 곱해줘요. 그러면 현재 가치 금액은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는 420 411 42만 411원이 됩니다. 다음은 여기 이 문제의 두 번째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급일이 매년 12월 30일에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그 현금 흐름 도식화하는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에 했던 거와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는 경우예요.
고정 리스료를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면 어떻게 그리게 될까요? 20 이때가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지급하는 거야. 10만 원. 계약하면서 바로 돈 지급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선납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엑소는 1월 1일에 지급하고 1년 동안 쓰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1번에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에 나누기 1.05의 1승. 그 다음 건 세 번째 지급은 나누기 1.05의 2승이 되겠지. 네 번째 지급은 X4년 1월 1일 날 지급하니까 1.05의 3승. 네 번째 연도는 1.4승을 나눠줍니다. 그 얘기는 금융부채 현재 가치를 금융부채가 아니라 리스부채 현재 가치는 10만 원 더하기 10만 원에 이제 5년이 아니라 4년이 되겠지. 연초 지급은 항상 하나 앞당겨서 리스에서 나오는 유일한 그 현금 흐름,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그 현금 지급 방법이에요. 계약하는 시점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연초에 계속 지급하는 4년 5번을 주지만 10만 원은 이게 이 안에는 이자가 없죠. 당장 주는 그냥 현재 시점에 주는 돈이니까. 그래서 4년 0. 그냥 5%, 4년 5% 연금의 현가. 을 찾으면 금액은 454 595 1월 1일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용권 자산 454 5 차변에 대변에 현금 바로 나가잖아. 현금 10만 원. 금융부채, 자꾸 금융부채란다. 리스부채 354 59 12월 31일 분기는 어떻게 될까? 20X1년 20X1년 12월 31일 분기 한번. 어떻게 할까? 매년 초 1월 1일에 지급하니까 X1년 12월 31일에는 10만 원이 나가진 않을 거야. 근데 뭘 해야 돼?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지. 결산 조정 분계.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354 9 곱하기 5%.
해서 17730. 그리고 여기는 리스 부채, 대변에 리스 부채 늘려주는 게 17730. 다음은 2번. 또 매년 1월 1일 지급하는 경우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은 5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5만 원은 언제 줄까요? 리스 기간 종료일에 준다고 됐으니까 현금 흐름이 5만 원이 추가되겠지. 그러면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때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는 454 1번에서 구한 금액에다가 더하기 5만 원을 어떻게 한다? 5년차 리스 종료일에, 리스가 다 끝나는 종료일에 행사 가격이 5만 원이니까 이땐 4년이 아니라 5년 해야겠죠. 5년 5% 현가 개수를 찾아서 더해주면 이 금액은 493772. 493772. 다음은 세 번째. 연장 선택권을 쓰는 거예요.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게 거의 확실해. 언제? 연장 선택권은 2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거야. 그럼 이때 또 2년을 연장해야지. 연장 선택권에서. 이것도 연장 선택권을 선택하면 바로 연초에 돈을 주니까 이때 10만 원씩. 그러면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면 이때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 곱하기 몇 년? 6년. 연초에 지급하는 거니까 6년 5% 연금의 현가. 그럼 금액은 607569. 607569. 4번 문제는 리스 종료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리스 종료 선택권을 연초에 지급하는 리스인데 종료 선택권을 행사해서 1년 일찍 종료했어. 1년 일찍 종료하면 이건 어떻게 리스 부채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종료하는 시점에 이제 여기까지야. 여기서 종료할 거야. 그러면 이 금액 내지 않지. 마지막 금액 안 내고. 그리고 2000X4년 시점에 위약금 8만 원을 추가해요. 그러면 10만 원 몇 년? 3년. 5% 연금 현가 더하기 위약금 8만 원. 8만 원은 4년차 시점이니까 4년 5% 현가를 곱해줘요. 이거 계산 너희가 한번 해봐요. 두 번째 문제는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는 경우를 확인하는 건데 이때는 현금 흐름 도식화해서
처음 시작할 때 10만 원을 주니까 항상 연금의 현가계수로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이걸 유의해야 돼요. 현재 가치는 4545지만 또 리스 부채로 계상하는 건 계약 시점에 10만 원을 미리 바로 주고 시작하니까 리스 부채는 45459에서 10만 원을 뺀 35459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리스 개시일 최초 시점에 리스 부채를 측정하는 걸 학습했습니다. 이제는 리스 부채가 아니라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을 볼 차례예요. 1146페이지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 사용권 자산은 1146페이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4가지로 구성된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리스 부채 최초 금액에서 우리 이미 리스 부채에서 계산한 대로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용권 자산은 리스 부채에 추가해서 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은 항상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최초 시점부터.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는 현금 흐름, 그 리스 제공자한테 제공되는 금액을 가지고 현재 가치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자산을 이제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리스 부채의 금액이고, 그 다음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네 번째는 리스 기초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원가 추정치. 3가지가 더 추가해서 사용권 자산을 구성하는데 이 중에 3번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씩 우리 보기로 할까요? 미리 지급한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1147페이지 성급한 리스료입니다. 성급한 리스료. 그러니까 미리 사실 인센티브 이런 거를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리스 개시일 이전에 리스료를 미리 지급한 그 금액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선수 먼저 준 거지. 리스 개시일 전에. 아니면 또 거꾸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는 거 아까 내가 1교시나 2교시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의 경우에 이제 공실이 있어. 그래서 아직 팔리는 게 아니라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실인 채로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길 들어와. 그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먼저 주겠다라고 표방을 해가지고 임차인을 찾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선수 수익으로 인식했다가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해야지. 리스 개시일 시점에 차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지. 리스 개시일 전에 현금이 미리 나갔으면 선급 비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으면 선수 수익으로 미리 인식하고, 그리고 리스 개시일 시점에 이걸 다 사용권 자산으로 다. 사용권 자산이라는 건 만약에 이게 건물을 임대한 거다 그러면 건물로 그냥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형자산이 아니라 뭐 해당 그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기도 하고 내용인수에 따라서, 아니면 리스 기간 동안 분배해가지고 비용
원가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그러니까 리스 개시 시점에 사용권 자산으로 다 처리한다.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줄을 치도록 해요, 우리. 1147페이지 2번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두째 줄입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 금액에 포함시킨다. 회계 처리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차변에 쓰고 그리고 나간 금액을 대변에 현금 계상합니다. 그리고 이걸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으로 다 돌리는 거죠. 이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 비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수료죠. 보통 리스는 하게 되면 굉장히 거액의 자산을 사용권을 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액의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많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 자체를 로펌에다가 의뢰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률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 경우 이 법률 비용이 발생했을 때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계상한 다음에 사용권 자산으로 해서 사용권 자산이 상각되는 또는 그 리스 기간 동안 비용 처리될 때에 맞춰서 처리를 하는 거죠. 개시일 전에 발생한 리스 개설 원가가 개시 시점에 리스 개설 원가 없애주고 사용권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수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문제에 나온 걸 보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법률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은 지금 굉장히 어떤 음식점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을 이제 옮기면서 내지는 하여간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좋은 영업상의 이점이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건물, 그런 경우에 임대료와 무관하게 권리금이라는 걸 지급하게 돼요. 이거 우리나라의 관행인데 이 권리금은 직전 임차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현재 잘 되고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옮겨. 그리고 나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영업을 받아가지고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권리금도 줘야 되거든요. 그 권리금이 저기가 되는 거지.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성격을 띈다고 보고 그걸 사용권 자산에다가 추가해서 계상해라 라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내가 줄친 거에 21번 주석 있죠. 밑에 그 주석에 우리나라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거기 두째 줄 권리금은 리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원가이므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를 사용권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3.2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각을 하면 될 것이다. 다만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금액을 뺀 금액에 기초해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은 원상 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입니다. 그 위에 위에 셋째 줄도 줄을 치겠습니다. 즉 리스 이용자가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리스 계량 자산 등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는 줄을 왜 치라고 했냐면요.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을 임차했어. 그러면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지. 권리금을 주고 그 해당 영업을 그대로 우리가 그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주고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어떤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구조 변경을 한다거나 추가적인 영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런 인테리어 비용들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라고 보지 않고 이건 뭘로 본다? 리스 계량 자산이라고 별도의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을 위한 임차를 한 후에 인테리어 비용, 구조 변경 비용 등은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아니다. 리스 계량 자산이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상 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보통 어떤 건물이나 건물의 한 1층, 2층 이런 거를 임차해가지고 자기가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가게를 한다든지 인테리어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영원히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주가 나가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영업이 잘 돼서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임차 리스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는 종료됐을 때 종료한 기간을 딱 마치고 끝을 낸다고 하면 건물주는 보통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원상복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원가 돈이 들어요. 그 돈이 든 원래의 기초자산을 원래 임대하기 전에 그 임대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 이게 이제 복구충당 부채를 사용해서 복구충당 부채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임차하는 최초 시점에 그게 추정이 가능하다면 추정을 해서 복구충당 부채로 계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원상 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맨 끝에서 회계 처리 바로 아래입니다. 그 줄을 치겠습니다. 리스 개시일 현재 복구 원가 추정치가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권 자산과 복구 충당 부채에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지금까지 사용권 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의 회계 처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걸 예제 4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X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리스하였다. 리스 기간은 몇 년? 리스 기간은 X1년 1월 1일부터 X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리스료는 연간 고정 리스료 10만 원을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 할인율은 내재의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어서 증분 차입 이자율 6%로 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구 충당 부채 사용해야 되겠죠. 일단 현금 흐름을 한번 도식화해 볼까요? 1. 그리고 연간 고정 리스료는 연초 1월 1일 날 지급이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죠?
사용권 자산의 최초 측정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고정 리스료를 가지고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 (10만 원은) 이자가 없어요. 개시일에 지급하니까, 그리고 1년 있다가 연초에 지급하는 10만 원. 이건 곱하기, 이건 5년이 아니라 1월 1일 지급이니까 4년. 이자율은 6%의 연금 현가. 그러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연금의 현가는 3.46511이야. 이 금액은 446511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계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리스 제공자로부터 리스 개시일 전에 선수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네. 리스 개시일 전에, 리스 개시일 분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리스 개시일 전 분기는 차변에 인센티브가 들어왔어. 현금 4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4만 원. 그리고 리스 개시일이 언제죠? 20X1년 1월 1일. 차변에 사용권 자산 446511. 대변에 리스 부채 그리고 또 볼까요? 리스 개시일에 갑회사가 부담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10,000원이 있어요. 현금 지급을 했대. 그러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하기 전에 선수 수익을 먼저 하기 전에 이 10만 원 지급한 걸 참 빼줘야지. 그걸 안 했네. 그치? 대변에 현금, 리스료 나간 현금 10만 원. 그리고 여기는 리스 부채. 리스 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했으니까 리스 부채 10만 원. 이게 리스료 지급한 거야. 리스료 지급하고 리스료 인식한 거야. 그리고 나서 선수 수익도 빼줘야지. 같은 날 인센티브 받은 거 선수 수익 4만 원 빼주고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인식합니다. 현금 지급하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었대. 그러면 차변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10,000원. 그리고 사용권 자산 차감합니다. 아직 사용권 자산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나왔지.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리스 개시일에 있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사용권 자산을 늘려줘야지. 그치? 4만 원, 아니 10,000원.
사용권 자산 10,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성 회복에 소요될 원가 추정액이 50,000원이래. 이것도 복구 충당 부채 인식. 복구 충당 부채. 이거는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추정한 금액만큼 대변에 복구 충당 부채 40,000원. 그리고 이게 사용권 자산이다. 50,000원. 50,000원이 맞죠? 50,000원? 50,000원. 여기도. 그러면 이걸 이 붕괴가 개시 시점에 인센티브 먼저 인식했던 거 빼주고, 그 다음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사용권 자산으로 넣어주고, 또 복구 중단 부에 인식한 것도 사용권 자산으로 넣어줬어요. 이거를 사용권 자산을 다 모으면 사용권 자산 이 붕괴가 1150페이지에 합친 붕괴를 하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친 걸 더하고 빼주고 나면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 금액은 453,874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합쳐보고 삭제하고 해서 순액으로 계산한 합친 붕괴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과제가 그 출석을 대신하는 과제. 오늘은 제가 진도도 많이 못 나가고 말도 너무 버벅거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할 땐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렵네, 말하기가. 1229페이지 OX 문제 1, 2, 3번이 출석을 대체하는 과제입니다. 출석 과제 페이지 1229 OX 문제 1번, 2번, 3번. 이거를 또 캔버스에다가 직접 입력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